때는 어느 늦가을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나는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MT를 가기로 했다. 매년 전통처럼 내려오는 MT였고 이번에는 기존에 몇 번 갔던 곳이 아닌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렇게 선택된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펜션이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들은 매우 고즈넉하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후기는 거의 없었다. 우리는 주중에 강의를 마치고 금요일 저녁 서울에서 출발했다. 도심을 벗어나 점점 산길로 접어들자 차창 밖으로는 점점 어두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로등조차 없는 산길에서 내비게이션에 의존해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갔다. 드디어 펜션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펜션의 주인이라며 활짝 웃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는 귀에 거슬리는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우리에게 방을 안내해 주었고 우리는 짐을 풀고 나서 모두 모여 무섭지만 동시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눴다. 그날 밤 첫 번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뽀각뽀각 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친구 중 누군가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침대 옆에서 멈추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용기가 나서 이불을 걷고 보니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발소리가 들렸는데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모두들 그저 꿈이겠거니 하고 웃어 넘겼다. 하지만 나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이상한 경험을 했다. 누군가는 밤새 창문 밖에서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물건이 승급 현상처럼 제멋대로 움직였다고 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더 큰 불안감이 밀려왔다. 우리는 결국 자정을 넘긴 밤 다시 모두 모여 밑에 있는 거실에서 무작위로 떠들다가 또 다른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 거실 창문에서는 비와 바람 소리가 들리고 있었지만 무언가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가 창문 밖에 서 있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모두 말없이 그곳에서 눈을 뗄 수 없었고 갑자기 창문이 크게 흔들리며 기괴한 얼굴 같은 손자국이 떠올랐다. 너무 놀란 우리는 펜션을 바로 나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잠겨 있었다. 휴대폰도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어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러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주인이 집을 떠날 때 우리에게 내주었던 펜션의 설명서였다. 그 속에는 이곳이 한때 정신병원이었고 감금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환자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이야기를 읽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곧바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날이 밝자마자 짐을 챙겨 서둘러 펜션을 빠져나왔고 그 이후로 누군가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초대하더라도 절대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는 그 펜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친구들 사이에 맴도는 침묵이 그날의 섬뜩한 경험을 다시 떠올리곤 한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하나의 미스터리로 자리 잡았다. 결국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지만 아마도 그날 그 펜션에서 우리는 그곳에 머물던 영혼들과 함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주로 도시 전설이나 귀신 이야기 혹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다루곤 합니다. 다음은 한 가지 예시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공포썰을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재미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뒷골목에 위치한 오래된 고시원에는 수많은 전설이 얽혀 있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201호의 여인이었다. 이 고시원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 밤이 되면 삐걱거리는 소음과 정체 모를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어 오는 곳이었다. 201호는 몇 년 전 한 젊은 여자가 홀로 살던 방이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 그녀가 사라진 날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도 방에서 소리가 나지 않자 이웃들이 이상하게 여겨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살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도 평온해 누군가 그녀를 데려간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그 후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몇몇은 문고리를 잡았을 때 얼음장같이 차가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어느 날 대학생이던 민수는 시험 준비로 바쁜 나머지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원래 귀신 같은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201호를 배정받은 첫날 밤 그는 한참 책을 읽던 중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누군가 자신의 뒤에서 그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에 그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을 지우려 애써 무시하며 다시 책에 집중하려던 순간 창문 너머로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실내에서 웃음소리가 어떻게 밖에서 들릴 수 있지라는 생각에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바람 소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소리는 계속 들렸다. 그는 자신의 착각이라 여겼으나 매일 밤 점점 더 뚜렷해지는 그 소리에 잠을 설쳐야만 했다. 얼마 후 민수는 이웃의 권유로 방을 나가게 되었지만 201호의 소문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몇 년 후 고시원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201호만큼은 쉬이 내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변해도 그 방에 얽힌 소문은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그 고시원의 앞을 지나가면 201호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 방에 살았던 이는 정말 홀로 생을 마감한 것일까, 아니면 그녀를 데려간 어떤 미지의 존재가 있었던 것일까?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방에 들어갔던 모든 이는 그녀의 존재를 느낀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한 도시 전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소문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한국 인터넷의 무수한 공포썰 중 하나로서 오늘도 새로운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가을밤, 나는 늘 그랬듯이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종종 올라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곤 했는데 그날따라 나는 왠지 그런 이야기들을 읽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유명한 공포 게시판에 접속해 최신 글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길을 끄는 제목이 있었다. 수상한 이웃, 그리고 사라진 고양이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자연스럽게 마우스를 클릭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글쓴이는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동네에 사는 30대 직장인으로 최근 이사를 왔다고 했다. 처음엔 모든 게 평화로웠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동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길고양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동네의 고양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후 바로 옆집으로 이사온 새 이웃 덕분에 모든 게 달라졌다. 이웃은 중년의 외로운 남자로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낮에는 집에 거의 없고 밤이 되면 집에 불이 켜지며 쿵쾅거리는 소음이 들려왔다. 어느 날 밤 글쓴이는 이상한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깼다. 창문을 통해 옆집을 살펴보니 평소처럼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러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 옆집 남자의 집 앞마당에 놓인 큰 쓰레기 봉투에서 새빨간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놀란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낸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다. 그들은 집을 수색했고 집안에서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 가운데 쌓여있는 것은 사라진 고양이들의 털과 뼈들이었다. 더 끔찍한 것은 방 한쪽에는 정체불명의 고양이 그림과 함께 고양이의 털과 피로 쓰여진 이상한 글자가 있었다. 경찰은 즉시 남자를 체포했고 수사를 통해 그는 일종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 고양이들을 희생시킨 것임이 밝혀졌다. 그 의식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검은 주술 중 하나로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대가로 고양이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었다고 했다. 남자가 체포된 후 동네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글쓴이는 여전히 그 밤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더 이상 고양이 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이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나는 이야기를 다 읽고 난 뒤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냥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내심 그 동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날 밤 나는 밤새 창문과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잠을 청해야만 했다.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이었지만 그날따라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 그곳에는 오래됐고 낡은 한 저택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을 구천가라 불렀으며 아무도 들어가길 꺼려했다. 이유는 이 저택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들 때문이었다. 1920년대 이 저택의 주인은 한 부유한 상인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의 가족 모두가 그곳에서 처참히 죽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그 저택은 비어 있었고 버려진 채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기이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저택에는 여전히 죽은 가족들의 혼이 남아있으며 저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했다. 마을의 어르신들에 따르면 밤이 되면 저택의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으스스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저택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었고 특히 해가 진 후에는 더욱 조심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대학생 4명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포 체험을 하고 블로그에 후기를 올리려 했다. 그들은 카메라와 손전등을 챙기고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저택으로 향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마침내 저택에 도착했다. 저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커다랗고 폐허 같았다. 문은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쉽게 열렸다. 대학생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곳 정말 으스스하다. 한 명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손전등을 이용해 곳곳을 비추며 돌아다녔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2층으로 올랐고 방 하나의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식별하기 어려웠지만 사진 속 사람들은 저택의 전 주인 가족임이 분명했다. 그때 갑자기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서 한 명이 소리쳤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신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제는 분명히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로 변해 있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서둘러 1층으로 내려와 저택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누구도 문을 잠그지 않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저택에 전기가 들어오고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피트성이었다. 깜짝 놀란 대학생들은 비명을 질렀고 그중 한 명은 카메라를 떨어뜨렸다. 흰 드레스의 여인은 돌아가고 싶지 않니? 라고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차가웠고 어느 한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대학생의 목을 겨냥하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 순간 괴기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학생들은 필사적으로 다른 문을 찾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그들은 저택의 구석에 숨겨진 또 다른 출구를 발견했고 필사적으로 그곳을 향해 달렸다. 문을 나서자마자 그들은 미친 듯이 도망쳤고 저택을 2번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새벽이었다. 그날 이후 그곳에 갔던 대학생들은 지금까지도 악몽에 시달린다고 전해진다. 그날 저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누구도 확실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구천가 갖고 있는 공포를 확인했다. 여전히 그 저택은 그 자리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세월은 흐른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곳에는 빛이 새어나오고 으스스한 웃음소리가 어둠 속을 헤엄친다고 한다.